2025년 국가직 9급 형법 기출 분석, 여러분을 시험장 1타로 만들어드릴 실전 법리 큐레이터의 분석 시작합니다. 11번 문제 죄수론입니다. 중요도는 별 4개입니다. 범죄가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가려내는 아주 예리한 파트입니다. 훔친 수표로 팝값을 내고 거스름 돈을 받은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출제자는 수표를 훔친 죄와 거스름 돈을 받은 사기죄가 각각 따로 성립한다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판례는 훔친 수표를 사용하는 것은 절도, 범죄 이후에 당연한 결과일 뿐이라서 사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합니다. 지문에서 거스름돈 환불 행위가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문장을 보면 맞는 지문으로 즉시 타격하십시오. 12번 문제 몰수와 추징입니다. 중요도는 별 3개입니다. 국가가 범죄 수익을 어디까지 뺏을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서 돈을 벌고 그 웹사이트를 매각해서 대금을 받았습니다. 이 사이트 판 돈도 추징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웹사이트를 무형의 재산으로 보아 그 매각 대금은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문에서 웹사이트 매각 대금이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을 확인하십시오. 13번 문제 기대 가능성입니다. 중요도는 별 3개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법을 지킬 것을 기대할 수 있느냐를 따집니다. 비서가 상사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뇌물을 공여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주종관계라는 특수신분만으로는 반대 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아무리 비서라도 불법적인 뇌물 공여는 거부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14번 문제 횡령과 배임입니다. 중요도는 별 5개입니다.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고난도 지회받칩니다. 회사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했다면 언제 죄가 성립할까요? 출제자는 유출 행위 시점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속입니다. 하지만 판례는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서류를 밖으로 빼돌린 그 시점에 이미 배임죄는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실행의 착수일 뿐 기수가 아니라는 설명은 틀린 지문으로 바로 걸러내십시오. 15번 문제 경매 입찰 방해죄입니다. 중요도는 별 3개입니다. 실제로 경매 물건을 살 마음도 없으면서 오로지 절차를 늦추려고 타인 명의로 입찰을 반복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례는 이런 행위가 경매의 공정을 해치고 절차를 무의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16번 문제 범인은 니과 도피죄입니다. 중요도는 별 4개입니다. 범인이 아닌데도 수사기관에 가서 내가 진범이다라고 허위 진술을 해서 진짜 범인을 놓치게 했다면 범인도 피죄가 성립합니다. 반면 경찰관이 이름을 물었을 때 가짜 이름을 말한 것만으로는 수사에 큰 혼란을 준 게 아니라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는지 아니면 단순한 거짓말인지 구분하는 것이 실전 포인트입니다. 17번 문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입니다. 중요도는 별 4개입니다.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에게 몰래 휴대전화나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전달했다면 공무집행방해일까요? 판례는 교도관의 감시를 피한 것일 뿐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문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꼭 체크하십시오. 18번 문제 살인과 권리행사방해입니다. 중요도는 별 3개입니다.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는 했지만 입양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 자녀가 부모를 살해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례는 법적으로 완벽한 친자 관계가 아니라고 보아 존속살해죄가 아닌 보통살인죄를 적용합니다. 19번 문제 주거침입죄입니다. 중요도는 별 5개입니다. 판례의 기준이 정교해진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주거침입은 단순히 문을 열고 들어갔느냐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느냐로 판단합니다. 공동으로 거주하던 사람이 주거를 떠난 뒤에 다시 임의로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출입 당시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최신 논리를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20번 문제 결과적 가중범과 부작위범입니다. 중요도는 별 4개입니다. 부작위범에서 사람을 구해야 할 법적 의무는 법령이나 계약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리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출제자는 조리상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함정을 파지만 판례는 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의 근거는 다양하게 열려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분석한 20개의 핵심 쟁점은 시험장에서 여러분의 등급을 가를 결정적인 무기들입니다. 글자보다 상황을 먼저 떠올리시면 정답이 저절로 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실전 법리 큐레이터였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을 합격으로 이끌 다음 분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